1. 도장의 숨은 마음의 무게감까지. 이지혁은 결혼을 실리로 설명했는데요. 말끝마다 흔들리는 숨이 먼저 들키고 말았습니다. 비혼주의를 말하던 혀와 사랑을 미루는 이성이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 했던 말은 그럴듯했지만 이지혁 스스로 그 말을 자기 심장에 돌려 찍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묵묵한 표정이었는데요. 정년을 마친 뒤로 늘어진 하루와 불규칙한 기상, 그리고 장바구니 영수증의 자잘한 숫자들이 자꾸만 마음을 긁고 있었답니다. 김다정은 뭐가 옳은지보다 뭐가 견딜 만한지부터 따져보는 현실 감각으로 집안을 붙들고 있었고요. 조옥래는 사람 마음은 물 같아? 그릇 따라 모양이 바뀌더라 하고 중얼거렸는데 김장수는 그릇을 너무 큰 걸로 고르면 맛이 싱거워져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노인은 그렇게 사돈으로 친구가 되었고 마음의 햇볕 역할을 조금씩 해주고 있었지요. 지은호는 밤마다 카페 마감을 하며 장부 대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고백은 한 번이면 촉한 줄 알았는데요. 거절을 한 번 겪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상이 두 번째 고백 같더라고요. 에스프레소 샷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 안쪽이 뜨거워졌다가 바로 식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밤의 온도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는 친구였는데요. 늘 호탕한 웃음 뒤에 숟가락 각도를 미세하게 맞추는 섬세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옆자리 맡아두면 안 되냐. 농담처럼 던졌지만 지은호가 웃을 때와 울 때를 구분하는 법을 이미 배운 눈빛이었어요. 박진석은 이 모든 청춘의 감상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요. 숫자와 인맥의 흐름을 후는대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다정한 미소 내면에 한층 더 단단한 야망을 숨기고 있었고요. 반짝이는 건 오래 못 가요. 반짝였던 것처럼 보이게 유지하는 게 기술이죠. 박영란은 조용했지만 선을 긋는 방식이 단아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속도를 지킬게요. 그 말로도 충분히 선명했지요. 그날 밤, 이지혁은 결혼과 관련된 합의를 정리해 돌아오는데요. 현관 앞에서 이상철과 딱 마주쳤습니다.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야? 이상철은 짧게 던졌죠. 그런데 그 말은 꾸짖음이라기보다 오래된 아버지의 체온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 저는요 좋은 사람과 살려고요. 이지혁이 답했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상하게도 지은호를 떠올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애써 외면한 증거였지요. 그 순간 이지혁은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설득하느라 타인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늘 사소한 순간에 오더라고요. 문고리를 당겼을 때 손끝이 잠깐 떠는 그 틈 같은 것. 이지혁은 그 작은 떨림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그 떨림이 다음 모든 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견디다 변해버린 사랑의 모양들. 지은호는 카페 바닥을 닦으며 머릿속에서 인테리어 도면을 그렸습니다. 카페 뒤편 자투리 공간을 작은 전시 코너로 바꿔보는 상상은 생각보다 현실적이었는데요. 우연히도 박영라가 소규모 전시 공간 찾아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은호는 반가워하며 직접 공간을 보여줬고 박영라는 조용히 공간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여긴요, 말수가 적은 사람한테 유리하네요. 벽이 먼저 말을 걸어주니까요. 그 말이 지은호를 조금 위로했답니다. 박영라의 이동에는 늘 이지환이 붙어 있었는데요. 기사 겸 보디가드로서의 태도는 칼 같았습니다. 오늘은 동선이 길어서요. 뒤편 주차장 쓰겠습니다. 이지환은 체육학과 출신답게 몸의 언어가 먼저 나갔고 말은 그 뒤를 살짝 따라오는 방식이었지요. 새해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힘이 빠진 채로 그는 직업 윤리를 꽉 쥐고 매일을 버텼습니다. 이상철은 그 모습을 대견스럽게 보았는데요. 힘들 땐 오래 숨 쉬어라. 오래 숨 쉬면 마음이 먼저 안 다친다 하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이수빈은 늘 밝았지만 밝음의 각도가 똑똑했습니다. 오빠,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근데요, 다 공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은 있어요. 이수빈은 협찬 메일을 능숙하게 주고받으며 손해보지 않는 삶을 다지는 중이었죠. 다만 그 기술이 가끔 지은호의 상처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울 거면 제대로 우세요. 울고 나서 할인을 걸어야죠. 농담이었지만 지은호의 눈동자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바로 눈치를 채고 사과했지요. 언니 미안. 내가 선 넘었네. 커피 내가 내요. 그날 오후 박성재가 카페를 찾아왔는데요. 이 집 아메리카노는요, 첫 모금이 장난 아니네요. 왜죠? 농담 섞인 감탄 뒤에 조용히 꺼내든 건 공진당과 미움이었습니다. 지은호, 너 아픈 거 티 안 내는 스타일인데요. 티 안 내도 몸은 압니다. 내 티가 이거예요. 그 말은 과해 보이지 않으려고 늘 간격을 두던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그 고마움에는 죄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왜 늘 좋은 사람에게 상처를 빌었을지? 저녁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성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계단이에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하는 건 결국 우리고요.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죠. 나 내 마음엔 관여 안 해. 다만 회사의 해가 되면 그때는 관여한다. 두 사람의 온도 차이는 권력의 방식 차이였는데요. 문제는 그 온도 차이가 성재의 마음에 겨울과 여름을 동시에 들이밀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날의 클라이맥스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카페 전시 계약서에 박영라가 사인을 하려던 찰나 이지환에게 전화가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라 씨, 오늘 일정 조정해야겠습니다. 대표님 이미지 관련해서.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가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삶에는 개인보다 먼저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구나. 사랑도, 우정도, 계약도 그 무언가에 늘 조금씩 밀려나 있었습니다. 3. 노인의 말끝에서 흘린 오래된 비밀. 조홍래와 김장수는 저녁마다 마주 앉아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암으로 떠난 남편 이야기, 재활용 봉투값이 처음 올랐을 때의 푸념, 그리고 오래전 동네 건설사 사장이 선한 융통을 했다던 소문. 내가 정확히는 몰라. 다만 그때 상철이 아버지 쪽이 누군가에게 어려운 돈을 빌렸고 또 누군가 그걸 말없이 갚아줬다 했지. 조홍래가 꺼내자 김장수가 맞장구 쳤죠. 나는 반대로 들었는데요. 상철이가 누군가의 잘못된 도장을 막아서 그쪽 집안이 살아났다고요. 두 노인의 기억은 엇갈렸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도장과 선의 그리고 건설. 그 단어들은 박진석의 회사와 이상하게 겹쳐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그 이야기를 무심히 듣다가 마음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도장. 이 지역의 합의서에 찍었다는 그 도장. 선의와 실리 사이에서 찍은 그 도장 말이지요. 의심은 아직 작았지만 작은 의심이야말로 성장 속도가 빠른 법이었거든요. 한편 지강호는 집에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순이는 타이르듯 그러나 간곡하게 말했지요. 강호야, 누나랑 비교하지 말고 너 템포대로 가. 실패를 실패로만 두면 그 다음이 없어. 지강호는 여전히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요. 엄마, 세상은요. 템포 지난 사람한테는 자리도 안 줘요. 그 말은 서늘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강호는 밤마다 키워드 광고를 흉내내고 소소한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노력의 강도는 욕심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때 우연히 카페 전시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박영라 개인전 조용한 물의 모서리. 강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저 사람 그림 팔리면 나도 뭔가 팔 수 있겠지. 비교는 욕망의 가장 쉬운 연료였거든요. 이날 밤 이지혁은 박성재와 술을 마셨습니다. 둘은 오래된 친구였지만 요즘 대화는 자꾸 삐걱댔습니다. 지혁아, 사랑 없이 결혼하면 결혼이 너한테 어떤 표정으로 보일까 생각은 해봤냐? 성재가 물었고 이지혁은 잔을 내려놨습니다. 나는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이고 누군가의 친구야. 내 선택이 내 몸만은 아니더라고. 그 말은 성재의 급소를 건드렸습니다. 성재에게도 아버지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늘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너라면 성재가 말을 이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래도 너라면 지은호를 놓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참아내지 못했어요. 우정이 목에 걸리면 사랑은 늘 뒤로 밀리더라고요. 클라이맥스는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이 문을 열었을 때 이상철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오래전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젊은 박진석이었고 다른 한 명이 더 젊은 이상철이었습니다. 저 때 내 아버지는 도장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나 싶었어. 이상철이 말했는데요.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에는 은혜인지 빚인지 모를 울림이 섞여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 울림을 등에 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은 길어지고 마음은 더 길어졌지요. 4. 좋은 사람 선택 뒤 빈칸의 무게감. 결혼 준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계산과 정리였다는 걸 이지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정표와 예산표는 완벽했는데요. 마음표는 공란이 너무 많았지요. 그 빈칸 사이사이로 자꾸 지은호가 스며들었습니다. 커피에 남은 립스틱 자국도 카운터 위에 올려둔 연필의 방향도 아무 이유 없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를 타이르듯 말했지요. 지혁아, 넌 합리적이야. 합리라는 것 누군가의 눈물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눈가가 먼저 쓰렸습니다. 지은호는 전시 오픈을 앞두고 분주했습니다. 박영라의 작품은 물결이 아니라 모서리를 그렸는데요. 물도 모서리가 있어요. 닿으면 베이는 자리요. 영라의 말은 조용히 날카로운 위로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스스로의 모서리를 더듬었습니다. 사랑이 닿을 때마다 베이는 자리. 그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를 잘 돌볼 거예요. 작게 다짐했는데요. 그 다짐이 생각보다 큰 소리로 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재는 회사의 보고서 더미를 넘기다 말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꽃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지요. 지은호, 이 꽃은요, 나처럼 생겼어요. 화려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면 향이 약해요.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그래도요, 향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둘은 잠깐 조용히 웃었고 그 침묵이 너무 예뻐서 성재는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지금 이만큼이 가장 아름다운 거면 그 다음은 덜 아름다울 수도 있으니까요. 한편 고성이는 전시 오프닝에 나타나 우아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름다운 작업이네요, 영라. 딸을 향한 자부심과 전략이 동시에 비쳤지요. 그리고 스치듯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감정은 사치가 될 때가 많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이지화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삼켰습니다. 직업인이란 때로는 기분을 들키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클라이맥스는 오프닝 말미에 터졌습니다. 박진석이 뒤늦게 도착해 축하를 전하던 중 우연히 걸린 대화가 문제였죠. 도장 하나로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하지. 누군가의 농담 섞인 말에 박진석이 피식 웃었고 그 웃음에 이상철의 낡은 사진이 겹쳤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본 이지혁은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아버지와 박진석, 도장, 선의 빛. 연결되지 않던 단어들이 한 줄로 엮이려는 순간 이지혁은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얇아졌고 자신이 선택한 합리의 뿌리가 어디였는지 의심이 싹 텄습니다. 만약 오래전의 선의가 오늘의 실리로 변질되어 있다면 내 선택은 과연 내 것이 맞을까요? 우정이 늦춘 사랑의 도착선 업문. 박성재는 이지혁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뒤를 따랐습니다. 야, 괜찮냐? 짧은 물음에 여러 감정이 겹쳤지요. 자존심, 미안함, 불안, 그리고 오래된 우정.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네가 만약 나면 어떻게 하겠냐? 그 질문은 함정이었는데요. 나가 된다는 건 곧 너를 놓아야 하는 의미였으니까요. 성재는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엔 한번 그런 선택을 하고 싶더라고. 말하고 나서야 그게 지은호를 향한 자백이라는 걸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도장을 떠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꽃다발을 떠올렸지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이었습니다. 지혁씨, 은호가요. 오늘 오래 서 있었더니 갑자기 어지럽대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두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지나갔지요. 지혁은 미처 다 보듬지 못한 말들을, 성재는 아직 꺼내지 못한 말들을. 지은호는 큰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요. 오늘 마음을 오래 세워놨더니 다리가 먼저 항의하더라고요. 농담했습니다. 성재는 물을 건넸고 지혁은 말없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요. 셋 사이에 바람이 돌았습니다. 그 바람은 어색함과 애틋함을 동시에 식히기도 데우기도 하더라고요. 밤이 깊어지고 셋은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길 위에서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메시지를 보냈지요. 아버지, 도장 얘기 언젠가 들려주세요. 바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홍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혁아, 사랑은요, 이기거나 지는 싸움이 아니여. 선은 자리 찾는 거요. 짧은 말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잠깐 진정됐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박진석과 다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재 주변 정리는요. 지금 해두는 게 나중에 편해요. 박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죠. 사람은 장부가 아니야. 지워서 맞추는 게 아니라고. 두 사람은 같은 성을 쓰지 않았고 같은 언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었죠. 그 집의 공기는 매끈했지만 미끄러웠습니다. 클라이맥스는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이지환이 경호팀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내부 문서의 사본을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과거 지역 개발 관련 민원 기록에 무리한 도장 강행 시도라는 문장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그 건이 모종의 내부 고발로 무산됐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날짜와 위치가 이상철의 젊은 시절과 겹쳤습니다. 이지환은 망설였지요. 이걸 형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묻어둬야 하나? 그는 결국 형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먼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순서의 윤리를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6. 각자 지켜낸 자리의 의미와 무게. 아침
이상철은 이지환의 질문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요. 그의 말은 과장도 미화도 없었습니다. 누가 잘못된 도장을 찍으려 했고, 누가 그 도장을 막았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핏 같고 은혜 같은 게 생겼다. 이름 붙이기 어렵더라. 이 말은 특정인을 고발하거나 영웅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숨과 한숨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형은요, 지혁이는 알아야 한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그 당사자 입으로 듣는 게 맞다? 이상철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말의 빈칸은 때로는 예의였고 때로는 방패였지요. 그날 오후 이지혁은 박진석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오래된 일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과거까지 관리하면 신이 되는 거고 나는 사람이야? 그가 내놓은 답은 회피였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만 말하지. 내 아버지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법을 알더라.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동시에 경고였어요. 너는 무엇을 지킬 거냐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지요. 지은호는 전시가 자리를 잡자 카페의 흐름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감사함을 담아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건요, 물의 모서리 중 하나예요. 손대면 살짝 베이는데 대신 아주 맑아집니다. 작게 웃으며 덧붙였지요. 사람도요, 자기 모서리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경계도 다 모서리의 문제구나 싶었어요. 박성재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지켜줌과 지켜봄 사이에서 그는 처음으로 지켜냄을 선택하기로 했지요. 지은호, 난 내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요, 오늘은 이기적으로 말할게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담담한 고백은 의외로 조용히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파문 위에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성재 씨, 고마워요. 정말요? 근데요, 고백을 받는 사람도요, 모서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요, 내 모서리부터 다독여야 해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뒤 박성재는 처음으로 홀가분해졌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자유였지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방식으로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박진석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면 회사가 그 방식을 배우면 되지. 그날 밤 이지혁은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발이 쉬밀리지 않더라고요. 마침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커피 말고 물 마셔요. 지은호가 건넨 생수병을 받으며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 좋아하는 마음을 못 보게 되더라고. 지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는 순간 좋아하는 마음을 방해물로 보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은 늘 위험했고 그래서 달콤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형, 아버지와 예전에 있었던 일 형이 직접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들으러 오겠어요? 이지혁은 숨을 골랐습니다. 도장으로 시작해 선의와 빚으로 이어진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말을 듣는다고 해서 당장 결혼의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무엇을 지킬지에 대한 답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이날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네받은 물을 마시며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는 대단한 약속의 장소가 아니었는데요. 대신 서로의 모서리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톡백처럼 이지혁이 말했지요. 나는요, 내가 베이지 않게 내가 먼저 둥그러질게. 지은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요, 둥글기만 하지 않게 내 모서리를 지킬게요. 그날 밤 조홍래와 김장수는 또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그릇에 맞게 살아. 맞아요. 대신요, 그릇은 매일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두 노인의 대화는 다음 화의 작은 예고편 같았습니다. 사랑은 다음 장에서 흔들릴 거고 우정은 다음 장에서 단단해질 거예요. 권력은 계속 계산할 것이고 청춘은 그 계산을 비웃듯 자기 템포를 찾을 겁니다. 누군가는 도장을 다시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도무지 도장이 찍히지 않는 마음을 발견하겠지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아직 꺼내지 않은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 그날 도장을 막은 사람과 도장을 찍으려던 사람 사이에 서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람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았고 표정으로만 기억되었는데요. 그 표정이 생각보다 가까운 누군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요. 지금은 각자의 모서리를 닦을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